여러분, 오늘 두 번째 녹화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토요일 오후 3시 25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원래 문성왕도 아버지의 약속을 이어 장보고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결혼을 하려 했지만 귀족들의 반발로 단념하고 말았다. 이후의 상황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미묘하게 다른데, 삼국사기 상으로는 이 소식을 들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고, 삼국유사상으로는 원망하여 반란을 모의하려 했다고 한다. 즉 삼국유사의 장보고는 반란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장보고가 세력을 일으키기 전에 신라 조정은 염장을 장보고에 보냈고, 염장은 장보고에게 가서 제가 왕에게 원망이 있는데 당신에게 의지해 살려고 도망쳐 왔다, 그 전하게 했다. 장보고는 처음에는 너희들 때문에 내 딸이 왕비가 못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를 찾아와 하며 받지 않으려 했지만, 염장은 그건 백관들이 가난한 거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라며 기어이 청해진에 들어가 장보고를 대면할 수 있었다. 장보고는 평소 협객을 아꼈던 탓에 염장을 협객이라며 반겼지만, 그날 염장을 환영하기 위해서 열었던 연회에서 장보고가 잔뜩 술에 취한 사이 염장이 장보고의 칼을 빼앗아 취해 있던 그의 목을 베어 암살해 버렸다고 한다. 이렇게 장보고는 너무나도 험하게 세상을 떠났다. 그러니까 장보고가 무슨 반란 같은 걸 일으키기 전에 너무 힘이 비대해지니까 말이죠. 너무 힘이 비대해지면은 조정에서도 경계를 하는 겁니다. 저놈이 훗날 또 왕으로 되려고 수작을 꾸미는 게 아닌가 하고 반란을 항시 이렇게 경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염장을 보냈다고 합니다. 염장. 통일신라 시대 염장을 보냈는데, 신라의 인물, 전라남도 출신 인물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 염장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염장은 장보고에 가서 제가 왕에게 원망이 있는데 당신에게 의지해 살려고 도망쳐 왔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장보고는 어떻게 쓰든지 자기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는 그런 욕망에 아주 가득 찼었죠. 근데 그 왕비가 결국 못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보고가 불만에 쌓여 있었는데, 어쨌든 장보고가 염장을 위해서 술을 빚고 이래가지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장보고가 술을 많이 먹어서 잔뜩 취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염장이 그 틈을 노려가지고 장보고가 가지고 있던 그 칼을 뺏어가지고 장보고의 목을 쳐버렸다는 거죠. 목을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보고는 너무나도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염장이 찾아왔는데 염장한테 이 장보고가 불만을 토했던 겁니다. 아니 왜 우리 딸을 왕비로 삼는다고 약속을 했으면 왕비로 삼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염장한테 한바탕 자기 불만을 토로하니까 염장은 그거는 내 탓이 아니고, 당신 딸이 왕비가 못된 건 내 탓이 아니고 대신들이 반대를 해서 그렇게 된 거다.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장보고를 달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보고가 한정 분노를 표출했다가 이제 술을 마시면서 취해 있을 때, 그때 장보고의 칼을 뺏어가지고 목을 잘라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장보고의 최후와 당시 정황에 대해서는 일본 측 기록인 일본 후기 제11권 닌묘 덴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장보고 사후 그의 부장이었던 이창진 등이 반란을 일으키려 하자 염장이 군사를 일으켜 토벌했다고 적겠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살짝 다른 부분인데, 상황을 보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기록된
장보고 암살 사건 직후의 상황을 묘사한 것일 수도 있다. 살짝 와전된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리고 장보고가 죽은 후 장보고 휘하의 세력은 염장이 대신 차지하려 한 듯 보인다. 속 일본 후기 해당 기록에서도 장보고의 부하가 일본에 가지고 간 물건들을 다시 찾아가려고 하는 상황을 다룬 기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유명한 인물은 경호원을 항시 두잖아요. 뭐 대통령은 국가에서 지정한 경호원을 두지만은 한마디로 경호원도 대통령 경호원도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대통령 말고도 웬만하게 사회에 이름이 있고 이런 사람은 자기 사비로 경호원을 두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의 무슨 회장이잖아요. 이름이 또 막혔는데 그래서 하여튼 현대의 회장이나 삼성의 회장은 자기 사비로 경호원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 인사가 되면요, 그거를 주위에서 시샘하고 아파하고 배 아파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일수록 더하죠. 저놈을 납치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뜯어낼 수 없을까 이렇게 노리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비를 들여서 경호원을 대동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이름을 알려지고, 그 다음에 부가 아주 부를 누리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 항시 노리는 사람들이 있죠. 나쁜 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을 대동하게끔 됐죠. 그래서 장보고도 그런 식이 된 거죠. 장보고도 이제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여러 가지 이제 부도 쌓고 부를 축적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다 보니까 장보고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염장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갖다서 장보고를 목을 잘라버렸다 이겁니다. 장보고의 사망 시기에 대해 삼국사기에 기술된 기록과 일본 측이 작성한 기록이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장보고의 사망 시점에 관해서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라 측 기록을 참고해 적었을 삼국사기에는 서기 846년 문성왕 8년에 암살당한 것으로 나와 있지만 속 일본 후기에는 841년 11월에 사망한 것으로 적혀있어 삼국사기에서 나온 시기보다 5년 앞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당사국인 신라의 기록을 참고했을 삼국사기의 정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장보고 관련 기록 중 하나인 엔닌의 입당구 법 순례 행기의 속일본 후기의 기록과 악귀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일본 측의 기록이라 해도 당대에 지어진 것이어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이 학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보고의 사망 시기가 역사서마다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사기에 적혀 있는 장보고가 언제 사망했느냐 그 얘기와 일본 측 역사서에 적혀 있는 일본 측 역사서에 적혀 있는 장보고의 사망설이 서로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국사기와 일본의 역사서가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여러 가지로 머리를 아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록마다 많이 달라. 왜 반란을 일으켰는가? 기록마다 말이 달라. 장보고가 정말 반란을 일으켰는지도 애매한 편이다. 삼국사기에는 혼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이를 원망한 나머지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고
이에 진골 귀족들이 보낸 염장에 의해 암살당했다고 적혀 있지만 삼국 유사에서는 진골, 여러분 진골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신라 시대의 귀족을 진골이라 했습니다. 아주 신라 시대의 최양반층이다 그죠. 그러니까 최고의 부를 누리고 지위를 누리는 이런 양반층을 진골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의 최고의 그 귀족들이 이 장보고가 자기 딸을 그 왕비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데에 관해서 이 신라의 진골들이 못마땅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진골이 이제 그 장보고를 죽이려고 이제 염장을 보낸 것이죠. 삼국 유사에서는 반란을 모의하는 낌새가 보이자 염장과 신라 조정에서 미리 선수를 쳐 장보고를 암살해 버렸다고 나와 있다. 일본 기록상으로는 장보고 사후 그의 부하 이창진이 청해진에서 대항하자 염장이 이를 터버렸다고 적혔다. 일각에서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며 반란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권력욕이 강해져서라는 주장도 제기하긴 하지만 삼국 유사의 기록을 따른다면 장보고로서는 자신이 응당받아야 할 정당한 약속 이행을 문성 왕에게 요구한 것일 뿐이었고 이에 대해 조정에서 진골 귀족들의 반대를 이유로 묵살했을 뿐이다. 심지어 귀족 대신들은 장보고를 천하디 천한 바다 사람이라고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해대며 그의 딸이 왕비감으로 적절치 못하다고 극렬히 반대하여 무산되고 만다. 그 신라의 최고 그 귀족인 진골 성분 사람들이 이 장보고는 천하디 천한 바닷놈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장보고는 뱃놈이다. 뱃놈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일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신라의 최고의 그 귀족인 진골 귀족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다는 겁니다. 장보고의 반역 시기가 지나치게 벼랑감이라는 점 탓에 장보고가 기득권을 뺏었을 것이라는 불안에 휩싸인 진골 귀족들에 의해 암살당한 이후 반란군의 수장으로 매도되었다는 가설도 있다. 신라 내는 물론 동아시아 내에서도 나름 걸출한 세력을 이루었던 그가 어떠한 실제적인 반역 행위를 행동으로 보이기도 전에 염장에게 어이없게 최후를 맞았다는 점이 너무나도 의문스럽다는 것, 더구나 그 시기가 문성왕의 혼인 시점과도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의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장보고가 반역의 음모를 꾸며서 염장이 내려가 죽였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 얘기들도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할 만한 얘기는 못 되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장보고는 자기 딸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왕비로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집착을 했는데, 그 장보고의 그런 그 뜻에 그런 뜻을 못마땅히 여긴 신라의 그 진골 귀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장보고 저놈을 해치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장보고를 죽였을 그런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사후 영향. 한편 장보고의 근거지인 청해진은 장보고 사후에 바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이후 상황을 보면 못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여러분 방랑인생에 보면은 내가 완도 영화 촬영하는 드라마 촬영하는 세트장을 촬영한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가 청해진입니다. 청해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장보고에 관한 드라마도 많이 촬영하고 그랬어요. 거기가 바로 청해진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청해진을 갔다 온 거죠. 갔다 왔고 장보고 기념관은 못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11월 달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11월 달에 강원도 정선에 가서 한번 촬영을 하면 2023년도 촬영은 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024년에 가서
추위가 풀리고 날이 따뜻해지면은 그때 가서 이제 장보고 기념관도 한번 또 가봐야 되겠죠. 한편 장보고의 근거지인 청해진은 장보고 사후에 바로 없어진 것은 아니었는데 이후 상황을 보면 못했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당장 없어지진 않았더라도 장보고 암살 당시 상당히 혼란에 빠졌던 것은 일본 측 기록 속 일본 후기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시기 여러 개 등 여러 사람들이 일본에 귀화하면서 우리는 장보고가 다스리던 섬의 백성입니다. 장보고가 작년에 죽었으므로 평안하게 살 수 없어 당신 나라에 온 것입니다 라고 증언했으며 그 위에 장보고가 죽은 뒤에도 자손들이 그곳에 남아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3년 서기 851년 봄 2월 청해진을 없애고 그곳 사람들을 벽골군으로 옮겼다. 이것이 이제 삼국사기 11권 신라본기 제11 문성왕 편의 기록이 된 얘기라는 겁니다. 끝내 서기 851년 신라 조정에서는 청해진을 아예 완전히 없애버렸으며 청해진에 살던 사람들을 현재의 전라북도 김제신 벽골군으로 강제 이주시켰다고 한다. 청해진은 사라졌지만 장보고가 남긴 영향은 그대로 남았다. 학계에서는 장보고와 청해진이 후대 한국사에 남긴 영향으로 선종의 국내 확산과 중국 도자기 기술의 도입을 들고 있다. 우선 장보고가 교역했던 중국 저장 성월주 지역의 자기인 월주요가 신라시대 국내에서 제작된 흔적인 가마터가 청해진의 세력권으로 추정되는 전남 서남의 강진, 해남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이곳에서 월주요 가마터가 발견된 것에 대해 당시 중국 월주요의 제작 기술을 신라 국내에 도입해서 그것을 자체 생산해 다시 수출하는 시스템을 구성한 것이 장보고였다는 설명이 따른다. 이때 국내에 도입된 월주요 기술이 훗날 고려 청제의 탄생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 그러니까 장보고가 중국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신라에 도입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신라에서 자체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고려 청자가 탄생한 것도 이런 배경에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장보고 사후에도 서남의 지역은 당으로 가는 승려들의 출발지이자 독착 지점으로 쓰였는데 서남의 지역에서 선종이 유행하게 된 것도 당시 장보고가 해적들을 평정하여 선종 승려들이 당으로 유학하러 가는 항로를 보호해 줌으로써 선종 사상의 자유로운 전파와 세력 확장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추측도 있다. 훗날 신라 말기에 일어난 호족들이 대부분 선종 승려들로부터 사상적인 배경을 얻었고 끝내는 호족 정권에 의해 신라가 무너졌던 점을 생각하면 장보고는 후대 한국 역사의 흐름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공헌한 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족 정권에 의해 신라가 무너졌다. 호족 정권. 그리고 호족이라는 거는 진골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진골이라는 거는 신라 중앙에 중앙의 최상류층을 이제 진골이라고 했고 호족이라는 거는 이제 중앙이 아니라 지방, 각 지방인들의 유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 그건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골과 호족은 많이 다르죠. 진골은 신라 중앙에 최고위층 최귀족이었고 호족은 중앙이 아니라 각 지방, 각 지역에 이제 유지, 지주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얘기죠. 평가. 당대에도 한중일 삼국의 영웅으로 꽤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나라의 신 두목은 두목?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신의 문집, 번천 문집 중에서 따로 장보고와 정연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신당서 편찬자 중 한 명인 송기 역시 당나라에는 곽자이와 장보고가 있었다는 식으로 자타공인 중국의 충신이자 명정인 곽자의와 비교하면서까지 장보고를 높이 띄워주었다. 거기다 김부식은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서 김유신을 평하는 과정에서 을지문덕의 지략과 장보고의 용기도 드높고 뛰어나지만 기록의 부족으로 중국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김유신은 그렇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록을 했으며 장보고의 열전은 일종의 반역자의 열전인 열전국원이 아니라 명정 열전인 열전사권에 실었다. 즉 장보고는 오래전부터 아주 훌륭한 영웅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장보고가 충신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은 실은 고려 왕조가 아닌 조선 왕조의 공이 컸다. 고려 왕조는 장보고를 상당한 무고리자 삼각무역을 주도한 인물로 지켜 세우며 명장 열전에까지 포함시키는 등 호평을 내렸지만 그를 충신이라고까지 극찬하지는 않았다. 반면 조선의 동국사략과 동국통감의 기록에서는 장보고가 반란을 진압하고 해적들을 소탕한 충신이라고까지 지켜세우고 있다. 고려의 역사는 고려시대에서는 이 장보고를 물론 장보고가 바닷길을 개척하고 무역을 했다. 이런 점은 높이 평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신이라고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조선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장보고를 더 이렇게 훌륭하게 충신이라고까지 지켜세웠다. 이런 얘기죠. 이것은 신무왕을 반역자라고 평했던 삼국사기 평의 결정타인데 고려 왕조의 경우는 실은 청해진보단 혈구진 문제가 컸다. 혈구진을 설치한 게 문성왕과 김영이기 때문 정작 조선 왕조의 경우는 혈구진이 있는 강화지역이 아닌 전라도 전주를 발상지로 삼아 일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기존의 기록을 고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22분을 경과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선의 실학자이자 국학자였던 안정복도 동국통감에 실린 최고의 사론을 빌어 저서 동사 강목에서 장보고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다 도와주면 딸을 왕비로 맡겠다고 약속해놓고 입 싹 닦았으니 당연히 열받지 않겠냐는 식으로 주장하기도 했다. 신무왕을 즉위시키는 데 일조한 공신인 만큼 죄를 지었어도 공을 감안하면 죽일 것까지는 없었는데 함부로 죽였다고 장보고의 편을 들었던 것이다. 그와 함께 신무왕을 즉위시키는 데 일조했던 김양이 장보고가 죽을 때 한마디 변호하는 말도 해주지 않았다며 장보고가 자기와 세력이나 공적이 대등한 것을 내심거려서 그런 것 아니냐고 어떻게 해석하면 장보고의 죽음에 김양이 배후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실학자였던 그 안정복이란 학자가 이 동국통남이란 책에다 글을 실었는데 그렇게 그 장보고를 두둔하는 그런 내용을 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왕이 신라의 그 신무왕이 장보고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입싹 닦고 그 약속이 신무왕이 죽으니까 그 약속이 깨져버리니까 이 얼마나 장보고가 열을 받았겠느냐 이러면서 장보고를 두둔하는 그런 글을 동국통감에 썼다 이거죠. 안정복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그러니까 지금의 역사학자가 아니라 조선의 역사학자죠. 조선의 학자가 그런 글을 동국통감이라는 책에 실었다고 하죠. 물론 현재까지는 그 직접적인 배우가 염장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은 편이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았던 서남계 호족이자 지방 세력가인 염장과 그 부하들과 경주 귀족인 김양과 그 귀족들이
모종의 결탁으로 죽였다는 카더라도 있다. 카더라. 응? 이게 이제 뭐 사실무근의 이제 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카더라. 염장은 청해진을 장악하기 위해서였고 김영은 신라 고유의 골품제를 사수해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1년도 못해서 승한 신무왕조차 사실은 김양에 의해 시해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으니 그러나 신무왕은 정황상 종기로 인해 승하했을 개연성이 높고 김양이 장보고를 암살했다는 것도 암살 사건 직후 시중지위에서 해임되었다는 것으로 봐 관련이 없을 가능성도 꽤 있긴 하다. 그래서 뭐 이 김양이라는 사람이 뭐 염장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그 장보고를 죽였기 때문에 장보고를 직접적으로 죽였다고 보는 거는 염장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뭐 김양이다. 김양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들이 그 카더라 통신이라는 거죠. 카더라. 지레짐작하고 뭐 이랬을 것이다 한다는 얘기죠. 어쨌든 간에 팩트는 뭐냐면은 염장이라는 사람이 이 장보고를 죽였다는 것. 그것이 팩트죠. 동국통감의 시각을 이어받아 신라를 대표적인 인물이자 최후의 인물로 장보고와 신무왕을 부각시키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고려 왕조의 시각대로 장보고를 신라 안정의 위협으로 보는 시각도 꽤 있는 편이다. 대체로 고려 왕조의 경우는 전 왕조의 인물들에 대해서 전 왕조와 차별화를 위해 크게 높은 평을 하지 않고 조선의 경우는 고려와 비교하면 고려 이전 왕조에 대해 나름 자유로운 평을 할 수 있기에 그런 평을 내렸던 것이다. 환빠류의 고구려 정통론자들은 장보고가 고구려계이자 산동지방을 장악했던 이정기의 후손인 이사도의 거사를 망친 김춘추급의 친당파라고 까기도 했다. 사실 그 이사도 또한 그다지 유민의식은 없었고 그냥 자신의 영역을 지키다 당 중앙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져 반란을 일으켰던 것뿐이다. 애초에 그때 장보고는 그렇게 계급이 높은 장교도 아니었으니 반란 진압의 주동자도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장보고에 관한 뭐 여러 방송국에서 이 드라마도 많이 제작이 됐다는 얘기죠. 2000년 KBS 1TV 대하 드라마 태조왕건에서는 1, 2세대 앞 시대의 인물이므로 대사로 언급되는 정도이다. 그러니까 그 KBS에서 제작했던 그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장보고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고 드라마 부분의 한 부분에 잠깐 그 장보고 이름이 거론되는 그런 수준이었다는 거고, 그래서 KBS ETV에서 이제 그 특별기획 드라마 해신, 거기서는 이제 배우 최수종이 이제 주인공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수종 스타일의 주인공을 그대로 끌어왔으며 장신이었던 기록이 있는 장보고에 비해 최수종 본인은 보통 키 정도이기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역사서에 기록된 걸 보면은 장보고는 아주 기골이 장대했다고 나왔거든요. 기골이 장대했다는 건 지금으로 말을 하면은 신장이 180cm 이상, 그리고 그 체중이 80kg 이상 되는 사람은 이제 기골이 장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최수종은 그렇게 그 정도 체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아주 기골이 장대한 장보고와 약간 좀 왜소해 보이는 최수종과는 그 많이 차이가 났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애니메이션도 그 장보고에 관한 애니메이션도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 녹화를 시작한 지가 30분을 경과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극이잖아요. 초롱이 옛날 여행. 그다음에 1993년. 그다음에 청해진 호랑이, 해상왕 장보고. 이것은 1997년. 70분 정도의 이제 TV용 애니메이션 극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 극은 아리랑 TV에도 방영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영어 방송 아리랑 TV라고 아시잖아요. 거기서도 이게 방영이 됐다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중동, 아프리카까지 무역선이 있는다는 내용은 양반이고 작중에서 총과 포탄이 나오는 등 역사 왜곡을 넘어 국붕 판타지가 따로 없다. 실제 역사에서 장보고를 암살했던 염장은 장보고의 부하가 아니라 그냥 해적으로 나와서 장보고를 총으로 쏴 죽이지만 결국 자신도 죽는 역할로 등장했다. 여러분들 말이죠. 이 TV에 나오는 뭐 그 애니메이션 극, 사극. 여러분들 그 공중파방 KBS 뭐 그 MBC 이런데 이런 방송에서 사극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극이라는 것이 과연 그 역사에 기록된 그 사실과 일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TV에서 제작하는 사극이라는 것은 말이죠. 실제 역사에 기록된 것과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그 MBC라든가 KBS에서 제작되는 이 사극은 한마디로 재미 위주로, 흥미 위주로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역사서에 기록된 사실과는 조금 다른 틀린 것도 많아요. 그리고 현대인이 말이죠. 현대인이 과거의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오직 그 역사서에 기록된 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사서마다 달리 기록이 됐다. 아까도 그런 문제가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역사서마다 장보고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것도 서로 이제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이 진짜 그 신뢰성이 있느냐, 이 역사서의 여러 가지 역사서의 기록이 이제 여러 가지 상반된 내용이 기록이 됐을 때 그 수많은 역사서들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신뢰할 만한가, 이 신뢰성을 가리는 작업, 그것도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할 이제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사극을 제작한다고 하면 말이죠. 역사학자를 불러가지고 그 시대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코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를 제작해야 되는데 이 방송국에서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전투할 때 이렇게 갑옷 같은 것도 입고 나오잖아요. 그 갑옷이 진짜 그 시대에 있었던 갑옷인가? 그 역사 의상학을 전공한 학자들, 역사 의상을 역사에서도 그 또 세분화해 가지고 역사의 의상을 전공한 그런 그 교수나 저명한 교수나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 코치를 받아가면서 이 드라마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KBS나 MBC에서 제작되는 그 사극들이 실제 그 역사서에 기록된 내용과는 좀 많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는 흥미 위주로만 보고 거기에 너무 이렇게 이게 진짜 저게 진짜 팩트다 이렇게 믿지는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팩트라는 건 뭡니까? 진짜 역사서에 기록된 그 내용이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팩트인데 계속 이렇게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은 역사서마다 또 다르게 약간씩 다르게 기록이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수많은 역사서들 중에서 어느 것을 버려야 하고
어느 것이 되게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인가. 이것을 가리는 가리는 작업은 상당히 그 전문적인 작업인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사학을 전공하는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이런 역사적인 상황 이런 거를 다 참고 해가지고 이 역사서가 정말 제일 신뢰가 간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그거를 기초로 해서 드라마를 제작해야 되는데 그런 아주 그 역사의 전문적인 이런 전문가들한테 고치를 안 받고 그냥 이제 흥미 위주로 이제 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KBS, MBC에서 제작되는 사극 그거를 너무 100% 이것이 정말 저거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그런 걸 봄으로써 역사에 흥미를 갖고 재미있게 보는 거 그 수준에서 그쳐라. 그거를 너무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소설 오세영의 소설 만파식적에서는 조연으로 등장 민해왕 시기를 배경으로 역사대로 반정을 두지만 김우칭 측을 신뢰하지 않아서 사로잡힌 주인공을 풀어주면서 보내어 민해왕을 빼돌려 청해진에서 보호하여 보험으로 삼으려 하지만 주인공이 장보고의 부하들에게 민해왕을 넘기고 안심하고 돌아선 사이 다른 자객이 민해왕을 죽여서 실패한다. 뭐 이런 게 있고 게임도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장보고에 관한 게임도 많이 그 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뭐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인물이 장보고다. 응?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직접적으로 장보고가 고려 청자를 뭐 만들었다. 이거는 잘못된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바로 전에도 이 얘기를 했지만 고려 청자를 탄생시킨 간접적인 인물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뿐이지 장보고가 뭐 직접적으로 가마에서 고려 청자를 구원했다. 이건 잘못된 얘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보고는 고려 청자를 직접적으로 구원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보고가 당해서 중국에서 이 도자기를 제작하는 기술을 들여와서 신라에서 꼽혀왔기 때문에 고려 청자가 탄생될 수 있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장보고가 뭐 고려 청자를 구원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장보고는 내가 뭐 아까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장보고라는 인물은 우리나라 역사서에만 기록이 된 인물이 아니고 중국, 일본, 그다음에 그 한국 이 세 나라 역사서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이 장보고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이런 걸 알 수 있다고 내가 얘기를 했고 중국에 가도 중국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요. 중국에 가도 이 장보고 동상이 있다는 겁니다. 동상을 크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보고가 대단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세 나라 역사서에 모두 다 장보고라는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장보고가 대단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첫머리에도 얘기를 했지만 되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고대 사람들은 바다를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리고 바다로 멀리 나가는 걸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했고 평평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니까 이 바다로 멀리 나가게 되면 언제나 끝이 나올 것이다. 그 끝은 이 낭떠러지기 벼랑이 돼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낭떠러지기로 바닷물이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한다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거죠.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나가면은 끝에 다다를 수 있다. 끝에 다다르면 낭떠러지기로 돼 있다. 뭐 이렇게 그 고대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또 바다를 겁내는 게 뭐냐면은 파도가 치면 그까지 뭐 배 하나 그냥 뒤집어 엎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배도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엔진을 단 배들이 아주 뭐
배 높이가 한 10층 아파트 높이만한 그런 거대한 배들이 다니는 시대니까 요즘은 뭐 그렇게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죠. 근데 고대 시대는 그런 뭐 힘이 굉장히 센 그런 엔진도 없었고 도출단 그 조그만 배를 타고 다녔으니까 정말 바다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바다를 두려워했던 시대에 이 장보고는 용감하게 바다로 진출해서 무역을 벌이고 이런 인물이죠. 그래서 신라를 부유하게 하고 이랬던 정말 개척자요 선구자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근히 신라말의 저명한 유학자이자 충신인 최치원과 이미지가 많이 겹친다. 신라 내에서 중앙에서 소외되었던 출신의 당나라에서 경력을 쌓아 귀국해 입지를 다진 점, 비극적인 최후 등등 다만 문적인 이미지와 무적인 이미지가 확연히 갈리는 데다가 장보고는 이미 당나라에 있을 때부터 나름대로 고위 장교직에 오르고 당신라 일본에까지 명성이 천하에 널리 퍼진 거물급이었다는 점에선 확실히 차이가 있다. 여기도 나오네.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대한민국 해군에 큰 배가 군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장보고 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런 걸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4년 완공된 우리나라 제2남북 과학기지 그 남극에 우리나라 연구기지를 대한민국도 그 남극에다가 연구기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연구기지를 남극 장보고 과학기지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장보고 이름을 붙인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장보고란 인물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영웅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군함에도 장보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저 남극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연구단지 거기도 이제 장보고 연구단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녹화를 예전에는 내가 한 번 녹화를 하면 1시간씩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계속 혼자 이걸 입으로 떠들고 해야 되니까 좀 지치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촬영은 이만하고 쉬었다가 뭐 오늘 밤이라든가 아니면 내일이라든가 또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를 시작한 지가 43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면 여기 보면은 고려시대 궁예와 장보고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게 또 좀 흥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다음 시간에 계속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